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1회 3월 5일 날 시행을 하였죠. 품질 경영 기사, 이 통계적 품질 관리. 이 통계적 품질 관리에는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업 통계 일반적으로 8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관리도와 샘플링 각각 6문제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어지죠. 자, 그것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거 하는 김에 또 영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제가 풀이를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예문사 교재에서는 이제 제 교재입니다만은 거기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교재에서는 부록으로 아니면 문제집으로 해서 상세한 풀이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물론 지금 강의를 직접 듣고 계시는 분은 지금 그 문제집 또는 부록의 교재를 보고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죠? 일단은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21번부터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21번은요, 저희 컴퓨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띄워서 합니다. 눈이 좀 못 마주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관리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관리도에는 크게 봤을 때는 계량치하고 계수치 관리도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근데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X바 관리도와 X 관리도를 두 개를 보았을 때 당연히 X바 관리도가 검출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X바는 N개를 뽑아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X 관리도는 하나씩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뽑는 것이 검출력은 좋아지겠죠. 2번 관리 한계를 2시그마, 기본적으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하게 되는데 2시그마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심에서 표준 변자 3배 이렇게 했는데 야를 3배로 하던 것을 2시그마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적인 분포 자체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분포가 만약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바깥 면적이 알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 값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시그마를 대문해서 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커지고 베타, 즉 제2종가우는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답이죠. 2시그마로 좁혀버리면 제1종 오류 알파가 되겠죠. 야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C 관리도는 부적합수 관리도죠. 그래서 각 부분군에 대한 샘플의 크기는 반드시 일정해야 됩니다. 즉 조건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단위당 부적합수 U는 N이 일정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요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4번인데요. 왜? U바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3배가 되는데 N분의 U바가 되죠. 그래서 이 N 값이 변함으로 해서 관리 상한 하한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계단식으로 되는 거죠. 이 계단식을 뭐라고 합니까? 요철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2번 이것도 X바 R 관리도의 개념인데 3시그마 관리 한계에서 N 이꼬르 4인 X바 관리도의 UCL, LCL이 나왔다. 그러면 개개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관리도는 표준 편차 3배라고 했습니다. UCL은요. X바바 더하기 표준 편차 3배가 되죠. 그래서 누 때문에 시그마가 되는데 야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야를. 그래서 여기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LCL에서 구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3. 여기서 다른 건 다 주어져가 있으니까요. 또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서로 빼서 마이너스화 시켜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구해 볼게요. 야가 UCL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3. 이거로 야는 X바바는 야와 야의 중심값이므로 13과 4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했을 때 나누기 2 했는 것이 X바바가 되겠죠. 그럼 17의 반이니까 17은 8.5입니까? 8.5 더하기 3. 문제 해석만 되면 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4개를 뽑았죠. 다음에 시그마 X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 주어져 가지고 이것을 풀어라 이런 말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시그마 값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23번 이 샘플링 문제네요. Y 제품의 인장 강도의 평균값이 450kg per cm 제곱 이상인 노트는 통과시키고 야는 개수, 개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로서 규준형 뭐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합격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노트죠. M0. 그럼 M0가 450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420 이하인 노트는 통과시키지 않도록 그럼 M1이 됩니다. 그럼 야는 450이고 얘는 420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크면 좋아요. 왜? 450 이상인 노트는 통과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를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시키면 얼마 이상 되면 합격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X바 L을 구하게 되죠. X바 L은 M0에서 마이너스 K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값보다 N개를 구했을 때 평균값이 이 값보다 같거나 크면 합격을 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줄입니까? 보니까 운 좋게 로또가 운 좋게 합격한 나쁜 로또인데도 운 좋게 합격을 한대요. 그러면 운 좋게 합격한다. 그러면 나쁜 로또가 합격할 확률이 베타죠. 즉 M1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0.1 즉 10%이고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로또가 잘못되어서 불합격될 확률은 좋은 로또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된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5% 0.0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서 틀린 것은 생산자 위험은 5%이다. 소비자 위험은 10%이다. 로또의 평균값, 즉 M0, M1이 있을게 로또의 평균값을 보정하는 것이고 야는 망대의 특성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죠. 예, 그래서 시류의 크기 N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상한 합격 판정이 아니고 하한 합격 판정 값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24번 P관리도가 나옵니다. 모든 관리도는 표준표사 3배를 했죠. P관리도는 개수치에서 NP관리도의 부적합품수고 P는 부적합품률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것은 공업통계에서 이양분 프로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 번 뽑을 때 몇 개를 뽑습니까? 라고 했을 때 N인데요.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이 많이 뽑는다라는 말이 부적합품이 최소한 1개 이상은 나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P분의 1에서 P분의 5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0.1 나누기 P에서 0.5 나누기 P다. 틀렸죠. 그래서 1 나누기 P에서 5 나누기 P라고 하는 것이 맞겠고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 부분군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NP 부적합품 수 관리도고 일정하지 아니할 때 P 관리도죠. 4번 일반적으로 요것에 대한 질문이 좀 있던데요. 일반적으로 부적합품률이 많은 N은 많은 특성이 하나의 관리도 속에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부적합품이 3개가 나왔어요. 이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 속에는 뭐 때문에 부적합품입니까? 예를 들었을 때 길이 때문에, 강도 때문에, 성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이 에 의해서 그냥 부적합품으로만 아웃풋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를 계량값 관리도를 한다고 하면 X바 R 관리도를 한다고 하면 길이는 길이, 성분이면 성분, 무게면 무게, 강도면 강도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P 관리도는 정확하게 이것이 왜 불량인가, 왜 부적합품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바 R 관리도보다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나왔었고요. 다음에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입니다. 합격 품질 한계 바로 2859-1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다해 샘플링 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2859-1의 바로 특징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요.
샘플링 형식에는 1회, 2회 다해가 있으며 다해는 총 5회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 수월한 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조정형 샘플링 검사가 바로 이것이 바로 2859-1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미 국방성 규격이라는 MIR STD 105D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조건부 합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합격.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수월한 검사에서는 조건부 합격 제도가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RO, 그럼 10에 RO, R10 이런데 10에 10성근, 그럼 R10인데요. 바로 등비수열, 공차, 공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RO의 등비수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RO의 등비급수를 활용한 체계적인 수치표로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에는 엄격도 조정이 없어요. 조정에 전환 점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환 스코어라고 하는 전환 점수는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로 갈 때 바로 30점 이상 되면 우리는 수월한 검사로 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가 아니고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 26번 갑니다. 다음은 독립사상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립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이 바로 확률 그냥 곱해졌는 값, 즉 PA 곱하기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답이죠.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A 사상과 B 사상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1번 같은 경우는 형태의 공식은 다릅니다만은 P, 지금 여기서는 뭐라 되어 있죠? A 짝대기 B 되어 있어요. A 짝대기 B는 조건부 확률, 베이즈의 정리식이고요. 야는 D의 공식이 분모로 갑니다. B가 일어난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공식 자체도 틀렸고. 다음에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이런 걸로 되죠. 이 확률 이론에 잘 나와가 있으며 이런 공업 통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는 그냥 단순하게 독립사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라고 했으므로 답이 4번이죠. 이거는 쉽고요. 다음. 로또의 평균치를 또 보정한다. 로또의 평균치를 보정한다 하면 앞서 했던 이겁니다. 계량 규준형입니다. 1회 샘플링 검사에서 0001로 되어 있고요. 특성치가 망대라 하는 것은 이거였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 말입니다. AOQL이 주어져야 된다. 의미 없죠. AOQL은 의미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OC 곡선에서 OC 검사 특성 곡선은 가로축을 부적합합률 또는 특성치 M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세로축은 로또가 얼마나 합격할까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LP 또는 LM이 들어가겠죠. 세로축은요. 그러면 망대 특성이라고 하였으므로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M이 크면 클수록 합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꼴로 되겠죠. 이런 꼴로. 그래프가 이런 꼴로요. 만약 특성치가 낮을수록 좋은 경우다라고 하면 뭐 P 값하고 똑같이 되겠죠. 예.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특성치 평균 M이 M의 증가함수다. 즉 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OC 곡선은 로또가 합격할 확률을 나타내므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맞고요. OC 곡선이 Y축은 평균치의 값이다. 아니죠. 이게 가로축이 평균치의 값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OC 곡선의 X축은 평균치 값이다 라고 해야 되고 Y축은 뭐다고요? 로또가 합격할 확률 값이다. 즉 LM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28번 또 관리도네요. 예, 관리도에서 기본적으로 쭉 있네요. 야는 군간 변동과 군 내 변동을 나타내는 문제네요. 예, 교재에서 군간 변동, 군 내 변동으로 되어 있으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여기에서는 총 공식이 X바의 제곱은 N분의 시그마 W 제곱 더하기 시그마 B 제곱이다. 군 간 변동, 야는 군 내 변동.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한 관리 상태일 때는 야가 0이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W를 추정하는 것은 D2분의 바로 알바로 추정하게 되죠. 다음에 시그마 X 바를 추정하는 것은요, D2분의 RM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RM 바로 추정할 수가 있죠.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야를 다르게 쓴다고 하면 이런 말일 거예요. X바의 표준 편차는 이런 말이므로 분자는 편차제곱 합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럼 편차제곱 합이라는 것은 X바들의 값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죠? 어떤 각각의 어떤 X바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뭐 X바바하고의 차이. 그러면 X바의 편차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누기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K개 있다 라고 하면 K 하면 되는데, 얘는 K-1개가 있어요. K-1개. 뭐 그런 꼴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2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4번도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맞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그마 W 추정한 것이 D2분의 알바인데요. 그래서 야는 시그마 B를 추정했는 것이 D2분의 알바다. 예,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9번, 이는 공업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실기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예, 눈 닦고 찾아봐도 야는 시그마가 없어요. 그럼 평균을 구간 추정했는데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야는 시그마를 모르므로 T분포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자유도에 곱하기 루트 n분의 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야는 T분포의 구간 추정의 개념, 평균치 구간 추정인데 이 문제처럼 데이터가 나와 있을 때는 실기에도 잘 나오죠. 데이터가 나와 있을 때는 데이터의 입력이 문제 우선이고 단축키로 야를 누르고 다음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누르신 후에 자유도 값은 나와 있으므로 2.571입니다. 그래서 2.571을 그냥 두들기시고 단축키 누르시고 나누기 루트 6는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 개념으로 푸는 문제. 아주 상식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0번 가겠습니다. 샘플링 검사예요. 샘플링 검사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로또에 이 로또를 합격시킬까요? 불합격시킬까요? 조건입니다. 그럼 야를 뽑아서 n개를 뽑아서 뽑을 때는 골고루 뽑아야 되죠. 그래서 랜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조건으로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실시하기 쉽고 관리하기 당연히 쉬워야 되겠죠. 다음에 목적에 맞고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전수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3번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인 경우는 합격, 내가 했을 때는 불합격, 이럴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제품이 좋으면 항상 합격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쁜 로또다 하면 불합격이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랜덤하게 제품이 샘플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공정이나 대상물 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상물이 개수치냐 또는 계량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분산 비를 검증하면 뭐죠? F 검증이죠. 그럼 F는 기본적으로 F는 어떻게 계산하냐? 분산분의 분산을 합니다. 분산분의 분산. 그래서 V1분의 V2가 되든 V2분의 V1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분산분의 분산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른 컨닝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V2분의 V1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단은 보기가 1, 2, 3, 4가 전부 다 1보다 큰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2.08, 2.8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할게 야가 큰 값이고 야가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만에 하나 보기에서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V1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S1에서 나누기 자유도로 나누면 되겠죠.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S2에서 자유도 N-2, N2-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야는 또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는 공업통계의 기본적인 공식이죠.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단 원이다 가면 원을 붙이면 될 것이고 투다 가면 투를 붙이면 되겠죠. 자, 푸는 방법 아시겠죠? 이는 아날로그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입력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3.076이 나옵니다. 그래서 3.076이니까 반올림 하니까 3.0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번. 상관계수가 있다 없다를 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T분포를 합니다. 자유도 N-2고요. 그래서 야 같은 경우가 N-2분의 1-R 제곱분의 R이에요. R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가 분모에 또 분모의 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야가 분자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이 4번의 형태이고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회기, 직선 회기로 인정할 수 있나 없나 해서 R이 있고요. Y 슬래시 X 토탈이 있었죠. 여기에서 SR은 어디에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S, XX분의 S, XY의 제곱 이런 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풀이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검정 통계량의 로 R은 문자는 뭘 썼던 거네? R, 즉 핵에 의한 변동, 즉 설명이 되는 변동이라고 되어 있으며 야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야가 YY로 바꿔놨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다음에 이 T 분포표로 할 수도 있지만 R 분포표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1번도 맞아요. 그러면 3번은 뭔데요? 라고 해서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분산을 구하고 여기에서 분산을 구했어요. 그러면 검정을 F 분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야를 문자로 썼는 게 평균, 민, 편차제곱에 대한 R에 대한 것이고 야는 평균, 편차제곱에 대한 에러, 즉 오차에 대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MSE분의 MSR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했으므로 2번이 되겠고요. 33번.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요, 강의만 들었으면 크게 힘들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통계적 품질 관리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여러분, 혼돈되는 것들이 좀 많이 없잖아 있죠? 갑니다. 부적합품률에 대한, 이거는 신경 쓸 게 아니고, 계수 계량이 있어요. 축차에는요. 계수에는 8402라고 하며, 8422하고, 그 다음에 계수가 되면 842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0001은 계수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2번은 계수 축차고요. 3번은 ISO 9001이라고 하는 QM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8423이 바로 계량이 되죠. 그래서 답은 8423이 계량을 물었는 거 맞죠? 예, 표준번호로 맞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4번에는 공업통계 문제로서 부적합수입니다. 왜냐하면 모 부적합수는 작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 검증이에요. 작아진 쪽만 보면 되는데 U0는 X-M0 이번에 옛날부터 나오는 거고 이번에 있는가 루터 M0 왜? 모든 검증의 공식은 평균치 검증은 분모는 표준 편차, 분자는 평균치 차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야는 원래는 6개가 나오는데 요번에 1개 나왔어요. 그럼 답은 1-6 나누기 루트 6 이런 꼴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알파를 얼마냐? 5%, 위험률 5%일 때 한쪽이므로 왜? 작아졌냐라고 물었거든요. 달라졌냐가 아니고 달라졌냐는 1.96인데 한쪽인 경우는 1.645죠. 작아졌냐 또는 커졌냐. 작아졌냐는 음의 값이 되죠. 왜? 기존의 6보다 더 작아진 쪽이에요. 그럼 이게 음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기준을 1.645로 잡았는데 내가 구했는 이 기준화 값이 마이너스 1.645보다 적으냐? 적으면 작아졌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야를 기준합값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맞아요? 6이고 5고 뭐 그 정도 나온다고 보죠. 하여튼 마이너스 2.0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맞는가? 아닌데요. 마이너스 2.0 아닙니다. 마이너스 2.041까지 나오네요. 041. 그러면 여하튼 마이너스 1.645보다는 더 작아요. 그래서 유의하다가 답이에요. 유의하다라는 말은 물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작아졌어요? 라고 물었어요. 예? 하면 돼요. 그래서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해서 답이 2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번 똑같이 공업통계 문제로서 평균치와 분산이 같은 것은 우리는 포화송 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는 x 팩토리얼에 e의 마이너스 m승, m의 x승 하죠. 이때는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m이 되죠. 근데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하면 루트 m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m이니까 분산은 뭐가 됩니까? m이 되죠. 같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같은 것은 포화송 분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 적합도 검증.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에서는 꼭 적합도 검증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적합도 검증은 일반적으로 개수형의 사용을 주로 하죠. 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주사위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다음에 검증 통계량은 카이 제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적합도 검증의 카이 제곱 공식은 이론치분의 이론치, EI, 실측치, OI, 마이너스 EI의 제곱으로 하는데 야가 나는 게 많죠?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시그마를 붙이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 공식에 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런 거였고요. 3번이 틀린 말인데요. 야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확률값이 PI 가정된 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유의수준 알파에서의 기각력은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에 K-1이다. 이 가지수 빼기 1 이런 꼴인데요. 또는 모수 빼기 1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지수에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무조건 틀렸어요. 적합도는 무조건 한쪽 검증이다. 왜?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냐 2분의 1이 아니냐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적합도 검증은 동일성 검증, 독립성 검증 같은 말이고 전부 다 뭐냐? 한쪽 검증입니다. 그래서 한쪽일 때는 이 말이 들어갈 수가 없죠. 1-알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가 있어요. 야가 정규 분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야가 포화송 분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도 검증으로. 그때는 바로 자유도가 4번처럼 PI의 가정된 확률값이 주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이거는 정규 분포일 확률이 얼마다 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자유도가 가지수 빼기 1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모수값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P는 모수, 즉 파라메타의 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게 되어 있어요. 참고입니다. 여기까지는 깊게 모르셔도 되고요. 다음 37번. 앞서서 우리는 검증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평균을 검증하네요. 평균을. 예, 평균을 지금부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원래의 평균은 2.8이다. 그럼 문자로 쓰면 뮤제로는 2.8이었어요. 시그마가 시그마는 0.20이다.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기지예요. 그럼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n 이꼴 25개를 뽑았어요. 25개를 뽑았는데 여기에서 x바가 2.72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달라졌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번에 나오는 값이 2.8보다 적으므로 평균이 작아졌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졌냐 하면 양쪽, 작아졌냐 하면 한쪽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작아졌다고. 오케이. 작아지면 작아진 쪽 아까 똑같아요. 이걸로 봐요. 작아진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U0는 무조건 무슨 값이 나온다? 음의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비교는 뭐가 하느냐? 알파를 얼마나 했습니까? 유의 수준 5%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645로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645로. 그러면 마이너스 1.645 되어 있는 게 답이에요. 그럼 1번밖에 없어요. 기각력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645보다 더 작으면 기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꼭히 계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답이 그냥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1.645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나왔는가 마이너스 뮤제로에서 나누기 표준 편차예요. 예,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1.645보다 더 작죠. 그러면 앞서 그랬는가 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1.645인데 더 적은 값이 나왔다. 여기 나왔는 거죠. 그럼 유의하다. 즉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기각력과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38번 또 관리도가 나오네요. X바 관리도에서 부분근의 크기 n이 증가하면 관리 한계는 좁아진다. 그렇죠. 모든 관리도는 제가 표준 편차 3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 3배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보게 되면 중심값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 그러면 야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 값이 작아지는 거죠. 왜?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폭은 좁아집니다. 폭은 좁아진다. 그래서 관리 한계는 좁아진다. 맞고요. 2번 X바 R 관리도는 중심과 왜? X바는 중심을 나타내고요. 3포는 R을 나타내죠. 예,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도다. 3번 하루 생산량이 아주 적어 합리적으로 군을 나눌 수 없는 거죠. 즉 데이터를 하나밖에 못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합리적인 군을 못 나누니까. 이때는 평균을 못 구하는 거죠. 이때 사용한 게 X 대시 우리는 이동 범위 무빙 레인지라고 하는 RM 관리도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X바 관리도는 노트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모든 관리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39번 통계적인 가설 검증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유의 수준인데 유의 수준 자체가 뭐예요? 알파예요. 검증에 앞서서 미리 정하여 두는 위험률이다. 왜? 위험률, 기각률, 유의 수준, 제1종 가오, 생산제 위험 다 같은 말이었죠. 일반적으로 제2종 가오를 범하는 틀렸습니다. 2종 가오는 베타예요. 베타. 그러면 알파는 뭐냐면 H0, 즉 기무가설이 채택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확률이고요. 야는 기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택되는 겁니다. 반대의 개념이 되죠. 답은 2번. 그럼 1에서 유의 수준을 빼면 뭐냐? 1-알파는 뭐냐? 이것이 우리는 신뢰율이라고 하죠. 신뢰율.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구간 추정에서 나오는 거죠. 4번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 기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할 확률이다. 알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다음 샘플링 문제입니다. 40번. 샘플링 종류 문제인데 샘플링 종류에는 랜덤 샘플링이 있고요. 청별 샘플링이 있고 짐락 샘플링이 있고 2단계 샘플링 검사가 있습니다. 야는 그림을 그려보면 40번 10톤씩 적지 않은 10톤씩 예, 한 묶음이 10톤이에요. 10톤씩 적지 않은 이것이 몇 개 있느냐? 100개 있답니다. 100개. 100개의 화차로부터 그럼 이걸 문자를 이 100을 문자로 쓰면 대문자 M이에요. 대문자 M. 100개의 스브로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5노트를 뽑았고 그러면 100톤, 10톤짜리를 5개 뽑았고 예, 5개를 뽑았어요. 그럼 야는 우리는 소문자 M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야를 다 검사하면 짐락 샘플링 검사예요. 그런데 5개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 각 노트로부터 3인크리멘트씩 즉 n 이꼴 3이에요. 3. 이어서 인크리멘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크리멘트는 하나의 샘플링 단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톤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 삽을 폈다. 그럼 이게 1인크리멘트네요. 한 포대를 건져냈다. 그럼 이게 1인크리멘트가 되거든요. 한 스푼을 떴다. 이것도 1인크리멘트가 됩니다. 그러면 3인크리멘트, 그 세 삽을
떴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은 3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단계가 바로 로또에서 스브로또에서 스브로또 뽑았고 5개를 뽑았고 다 검사하면 집락인데 여기서 각 층마다 뽑으세요. 그럼 요거만 봤을 때는 청별, 이렇게 봤을 때는 집락, 이 두 개가 합쳐졌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2단계 샘플링 검사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하다 보니까요, 약 한 35분 정도 강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끊어버리면 또 좀 더 짧아지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 것은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과목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항상 이 문제를 나는 풀 수 있다는데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답을 외웠다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풀었다 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죠?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